안녕하세요. 과학 맛집의 민영쌤입니다. 오늘은 기체의 성질 네 번째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 저번 시간에는 압력의 기본적인 내용들과 이 기체에서는 압력이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기체 같은 경우에는 한정된 공간 안에 입자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기체 입자가 막 떠돌아다니면서 벽을 치는 빈도수가 더 많아지니까 압력도 더 강해진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상대적으로 한정된 공간 안에 기체 입자수가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기체 입자가 막 싸돌아다니면서 벽을 치는 빈도수가 적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압력이 낮아진다. 여기까지 배웠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 압력이란 녀석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부피란 녀석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압력과 부피는 도대체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라는 점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사실 우리가 이것도 직관적으로 봤을 때 전혀 알 수 없는 부분은 아니에요.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예시가 뭐가 있냐면 바로 피스톤의 예시가 있습니다. 피스톤이라면 이제 주사기죠. 근데 그 주사기에서 이런 식으로 약간 적당히 안에 산소가 존재할 수 있도록 눌러진 상태를 지금 그림으로 표현해 둔 거예요. 여기에서 얘를 조금 더 한번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조금 더 눌러 가지고 얘가 여기까지 오도록 만들었어요. 여기까지 오도록 누르면은 기체 입자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가 있으니까 안에 동일하게 어디 빠져나가는 애가 없으니까 10개를 그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런 애들이 막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우리 사실 이 기체 입자를 굳이 그리지 않더라도 이렇게 눌렀을 때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대충 알고 있죠.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누르고 있는 손이 조금만 압축되었을 때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이 압축시키게 되면은 약간 힘이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압력을 강하게 느끼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되면은 압력이 강해진다는 사실은 알 수 있는데, 조금 더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자면은 같은 수의 기체 입자가 더 좁은 공간에 들어있죠. 똑같은 기체 입자인데 더 좁은 공간에다가 놔뒀어요. 그럼 얘네가 막 싸돌아다니다가 벽에 부딪히는 빈도수가 훨씬 늘어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압력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요거는 지극히 직관적으로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피가 줄어들었더니 압력은 증가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빡세게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손이 저릿저릿할 정도로 한번 빡세게 한번 눌러봤어요. 여기까지. 자, 요거는 피스톨의 윗부분이고요. 이렇게 눌렀어요. 그러면 동일하게 이 좁은 공간에 10개의 기체 입자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려보면은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의 기체 입자가 들어갔어요. 이전 그림도 상당히 빽빽한 그림이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빽빽하죠. 그러면은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더 벽에 충돌을 많이 할 수 있겠죠. 기체 입자가 벽에 훨씬 더 많이 충돌하게 되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압력이 더 커진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부피 같은 경우에는 더 작아졌죠. 그래서 부피가 작아지게 되면은 압력은 커지게 된다 라는 거를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고 넘어가야 될 점은, 이걸 단순히 그냥 암기해서는 솔직히 좋은 공부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이렇게 기체 입자가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서는 이게 적용이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 이전 시간에 배웠던 농구공의 예시를 한번 볼까요? 농구공 같은 경우에는 빵빵하지 않은, 공기가 충분히 들어있지 않은 농구공이 있었어요. 그리고 빵빵하게 공기가 가득 차 있는 농구공이 있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은 저번 시간에 했던 걸 떠올려 보면은 여기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공기 입자가 들었기 때문에 압력이 부족해서 공이 부풀지 못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옆에 가득 찬 경우에는 이제 기체 입자가 많이 들어 있어서 압력이 충분해서 공이 부풀어 올라 있다 라는 걸 알 수 있었는데, 이 작은 공에다가 공기를 집어넣는다고 한번 쳐봅시다. 그러면은 부피는 어떻게 되나요? 이 공의 부피는 커지게 되겠죠. 근데 기체를 계속 집어넣으니까 결과적으로 이 공 내부의 압력도 어떻게 될까요? 압력도 커지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기체를 계속 주입해 주게 되는 경우에는 부피가 늘어나면서 압력도 커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단순히 이 사실을 그대로 외우지 말고 이 상황 자체 있죠, 이 주어진 상황 자체를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것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피스톨 안에서 꾹꾹 눌러주면 눌러줄수록 부피는 줄어들지만 압력은 커진다. 그 이유는 부피가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기체들 간의 간격이 좁아지고, 그래서 막 싸돌아다니는 애들이 자꾸 벽에 부딪히는 빈도수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압력이 커진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럼 다음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그 풍선이 떠오르면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일단은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가 지표면에서 헬륨 가스가 들어있는 풍선을 이렇게 해놨다가 놨습니다. 그러면 헬륨 가스가 들어있으니까는 이 풍선이 위로 떠오르겠죠. 그러면은 얘가 떠오르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점점점 올라가다가 뻥 하고 터진다는 걸 알고 있죠. 왜 터지느냐 하면은 얘가 올라가다가 보면은 점점 크게 부풀어요.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크게 부풉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떤 한계에 도달하면 얘가 터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풍선이 도대체 왜 터지는가에 대해서 한번 봐볼게요. 왜 터지냐 하면은 얘가 지표면에 있을 때는, 지표면에 있는 약간 작은 상태일 때는 내부에 있는 기체들에 의해 얘가 이 풍선이 받는 압력과, 당연히 이 풍선 외부에도 기체가 있겠죠. 그렇죠? 공기가 기본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외부에 있는 공기가 이렇게 누르는 힘을 보고 우리 대기압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대기압에 의한 압력이 서로 동일해서, 한 가지 추가한다면 이제 이 고무공이 다시 쪼그러들려고 하는 탄성력까지 합쳐야 되겠죠. 그래서 어찌됐건 그 세 종류의 힘이 적당히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 얘가 이렇게 형태를 유지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얘가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은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기가 희박해져요. 특히 막 정말로 높은 하늘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기체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상태까지 도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풍선 안에 들어있는 공기는 수가 일정해요. 수가 일정한데, 근데 이 외부에 있는 기체가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깥에서 눌러준 대기압이 약해지는 거죠. 내부에서는 동일하게 빵빵빵 치고 있는데, 근데 외부에서 밀어주는 힘이 약해지니까는 풍선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부풀어 오르게. 그래서 더 많이 올라가서 결과적으로 공기가 거의 없는 희박한 지역에 와버리면은 내부 공기들이 이렇게 막 치는 힘이, 압력이 너무 강해져 버려가지고 풍선이 부풀어 오르다 못해 터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보다 보면 이제 약간 좀 의아한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은 선생님, 얘가 위로 올라가면서 계속 부풀어 올랐잖아요. 근데 그러면 내부의 압력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얘가 막 계속 부풀어 오다가 터지나요? 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앞에서 이걸 외우지 말라고 했던 겁니다. 실제로 얘가 부풀어 오르면서 압력이 작아지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한정된 기체가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외부에 있는 기체가 줄어드는 그 경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공기가 훨씬 많이씩 줄어드니까는 결과적으로는 힘의 차이를 놓고 봤을 때는 풍선 내부의 압력이 줄어드는 속도보다 풍선 바깥쪽의 압력이 줄어드는 속도가 더 빨라가지고 얘가 부풀어 오르다 못해 터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디까지나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해야지 절대 암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약간의 아주 작은 사소한 조건을 빼먹기만 해도 뭔가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을 보면은 기체를 운반하는 통에 대한 문제예요. 이거는 교과서에 있는 내용인데요. 교과서의 145페이지를 보면은 제일 하단에 스스로 확인하기 3번 문제입니다. 이 기체를 운반하거나 저장하는 통은 강철로 만들어야 하는데요. 이렇게 만들게 되면 통이 아주 무거워져서 사실 운반에는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감수하고라도 튼튼한 통으로, 강철로 되어 있는 통으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들 이거 잠깐 정지 버튼 누르시고 고민 좀 해보고 오실래요? 얼른 정지 버튼 누르시고. 간만에 하네요 이거. 얼른 정지 버튼 누르고 해보고 오세요. 해보고 왔죠? 자, 그래서 이게 왜 그런 거냐면은 상당히 많은 양의 기체를 압축해서 보관을 하지 않으면은 보관하기에 공간적으로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통에는 굉장히 많은 기체를 꾹꾹 눌러 닫는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꾹꾹 눌러 닫거든요. 그러면 이 내부에서 기체의 압력이 엄청날 거 아니에요. 얘네가 완전 이렇게 막 압축해가지고 넣어놨으니까. 그러니까는 이 압력을 버티기 위해서는 이런 강철로 된 통을 넣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약간 비효율적일 수 있지만은 실제로는 공간의 측면에서 봤을 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러한 쇠통에 담는다 라는 내용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오늘 수업도 끝이 났습니다. 오늘 수업도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기체의 온도에 따라서 또 부피가 어떻게 변하는가, 그에 따라 압력은 또 어떻게 변하는가. 사실은 이 세 개가 삼위일체거든요. 압력, 온도, 부피. 이게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나 대학교 올라가면 배우게 될 연력학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 중 하나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과학 맛집의 민영쌤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